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우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어릴 적, 저희 엄마는 보석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는 금이었죠. 순금 18K만 좋아하셨습니다.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나중에는 발찌까지 구매하셨죠. 엄마는 늘 금을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외출할 때면 반짝이는 금반지, 귀걸이, 목걸이를 하셨고 집안에는 작은 보석함도 있었죠. 그때마다 아버지는 늘 허허 웃으시며 한마디 하셨죠. 보석은 다 사치다.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걸 해라. 라고요. 보석은 사치야. 그땐 몰랐습니다. 엄마의 보석함 속에 들어있던 건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지탱할 수도 있었던 가장 강력한 통화였다는 사실을요. 먼저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돈이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돈, 지폐와 동전은 사실 종이와 금속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돈으로 믿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죠.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금은 왜 특별할까요? 왜 하필 금이었을까요? 은도 있고 구리도 있고 반짝이는 돌은 많은데 말이죠. 과학적으로 보면 금은 참 고집센 금속입니다. 산소와 만나도 녹슬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죠. 수천 년 전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에서 나온 금장식들이 지금도 번쩍이는 이유입니다. 희소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금의 양은 한정적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캐낸 금을 다 합쳐도 올림픽 수영장 4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양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가공성이 뛰어나단 말이지요. 아주 얇게 펼 수도 있고 실처럼 뽑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의 화려한 귀걸이가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변성입니다. 종이 화폐는 나라가 망하면 휴지 조각이 되기도 하지만 금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어떤 시대를 살아도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신 사치의 영역을 넘어 사실은 가장 안전한 돈이었던 것이죠. 역사를 조금만 돌아보면 이 보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전쟁, 경제위기, 초인플레이션 이런 순간에 지폐는 휴지 조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찾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금이었습니다.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아남은 자산입니다. 수천 년 전에도 금은 가치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가치가 있죠. 둘째, 순금 24K, 18K, 14K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엄마의 보석함을 보면 어떤 건 아주 노랗고 어떤 건 조금 연한 노란색이었던 기억 나시나요? 여기서 K는 캐럿을 의미합니다. 24K는 금 함유량이 99.9%입니다. 가장 가치가 높지만 성질이 무척 무릅니다. 그래서 복잡한 세공보다는 덩어리나 두꺼운 가락지로 많이 만들죠. 금은 역시 순금이지 하시던 어르신들의 말씀은 재산 가치 면에서도 정답이었던 것입니다. 18K는 금 75%에 다른 금속 섞은 것입니다. 적당히 단단해서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을 받거나 섬세한 디자인을 할 때 딱 좋은 것이죠. 14K는 금 58.5%가 들어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착용하기에 가장 튼튼합니다. 그치만 그중 저희 엄마는 순금을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이건 나중에 팔 때 제값 받는다고 하시며 보석함 가장 안쪽에 고이 넣어두셨습니다. 그만큼 금은 변질되지 않고 녹슬거나 썩지도 않습니다. 1000년 전 금과 오늘의 금은 똑같은 이유입니다. 셋째, 금은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됩니다. 달러를 대체할 수도 있는 진짜 돈인 것이죠. 아빠가 사치라고 하셨던 그 금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대체 통화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쓰는 만원짜리, 5만원짜리 지폐는 국가에 대한 신용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오면 종이돈의 가치는 뚝 떨어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짜 물건을 찾는데 그게 바로 금입니다. 그래서 국적도 언어도 이념도 필요 없습니다. 금은 그 자체로 가치의 공통 언어입니다. 그래서 금은 화폐의 조상이라고도 불립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금본위제라는 제도가 있었죠. 나라가 발행한 돈이 얼마만큼의 금과 교환될 수 있는지 정해두었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국가들은 점점 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싶어 했고 결국 금본위제는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쓰는 돈은 신용화폐가 되었습니다. 믿음 위에 세워진 돈이죠. 문제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경제가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금을 찾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환율이 요동칠 때, 전쟁 소식이 들릴 때, 뉴스 속에서 금값이 오른다는 말이 꼭 따라붙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금은 위기의 자산, 최후의 안전자산이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나거나 경제 위기가 오면 전 세계 자본가는 금으로 몰려듭니다. 엄마의 보석함은 사실 우리 집만의 중앙은행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금이 정말 필요할까? 금 투자, 지금은 어떻게 할까? 답은 단순합니다. 필요하냐, 필요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금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자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을 지키는 힘은 아주 강하지요. 집을 지키는 문처럼 금은 조용히 자산의 바닥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금 투자 방법에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실물금 골드바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요. 내 손에 쥐고 있다는 안도감이 있죠. 하지만 살 때 부가세 10%를 내야 하고 보관이 걱정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둘째, 금 통장 골드뱅킹입니다. 은행 계좌에 돈을 넣으면 국제금 시세에 맞춰 잔액이 금 무게로 찍힙니다. 소액으로 시작하기 좋습니다. 셋째, KRX금 시장입니다. 주식처럼 금을 사고 파는 것으로 가장 추천되는 방식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수수료가 저렴하거든요. 넷째, 금 ETF입니다. 금 관련 기업이나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 형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엄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엄마는 금값 차트를 보고 산 것도 아니고 경제 공부를 해서 금을 산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건 남아. 이건 없어지지 않아. 엄마의 보석함은 어쩌면 작은 금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빠는 말했죠. 보석은 사치야.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치가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치는 시간이 지나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금은 그 대표적인 예죠. 지금 우리는 디지털 화폐, 가상자산, AI가 돈을 관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히, 더 단단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죠. 오늘은 금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어릴 적 엄마의 반짝이던 반지에서 시작해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의 금까지. 다음에 금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장신구일까? 아니면 시간을 건너온 자산일까? 여러분, 자산 관리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가치에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시작이죠. 오늘 여러분의 보석함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혹은 미래를 위해 어떤 금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집안일하며 운동하며 쉽게 이해하며 듣는 아줌마의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가치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